우리 오늘 9월 달에, 우리 세미나를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원래 우리 아시겠지만 박노자 선생님이 이제 조선공산당에 관해서, 붉은 시대라는 책을 쓰셨고, 그리고 우리 원영수, 소장님이, 그거를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이제 단순한 서평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심심하니까 원영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일제하에 공산주의 운동 재평가를 위한 시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늘을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앨리스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김승현 선생님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자유 토론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 충분하니까, 우리, 원영 선생님 박수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영수입니다. 좀 전에 이제 소개할 때 언급한 것처럼 제가 이제 올해 박노자 선생의 국역으로는 이제 붉은 시대 그랬는데 영어로는 이제 The Red Decades 그래서 Korean Communist Movement and Culture 이 책을 이제 번역해서 8월 15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발표는 그냥 일단 먼저 책을 좀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일제 식민지시대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고 일단 들어가는 인트로적인 시도적인 성격을 갖고서 좀 약간을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해놓고 나니까 하면 안 되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들으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책부터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붉은 시대, 그러니까 그 국역 제목은 이 책인데 독립을 넘어 쇄신을 꿈꾼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해서 이 출판사 쪽에서 붙인 제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일제 공산주의 운동이 이제 독립을 넘는 건 맞는데 쇄신이라고 했을 때는 뭐 대단히 뭘 역사적이고 맥락 없는 그 정치 용어를 이제 사용한 거고 그 식민지의 또 이제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또 논란도 있는 데다가 공산당을 다루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토파이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그 이제 붉은 시대에 이제 약 30년, 1919년에서 하니까 이제 30년이 못 되는 한 25년 가량의 시기를 표현하는 이제 부제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뭐 표지 디자인도 좀 후지긴 했어요. 원래 The Red Decades 해서 나온 제목이 더 깔끔하고 명확한데 거기에 비하면 컬러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책은 이제 크게 보시면 서론이 있고요. 일부가 조직입니다. 조직에서 3개의 장, 주체가 문제, 분파 문제, 강요 문제, 그 다음에 2부가 이제 새로운 지식, 그래서 박치우의 철학, 민족 개념에 대한 논쟁, 김사량의 이제 해방 관찰,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방문기가 이제 2부고요. 2부. 요거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또는 막스주의를 수입하면서 이제 지적 영역에서 벌어졌던 걸 다룬다 그러면 이제 끝 뒤에 이제 후기는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데 2부와 관계없이 이제 남한과 북조선의 사회주의, 그다음 결론은 조선의 붉은 시대,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크게 하면 서론하고 1부, 2부, 후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이제 이 시기를 저는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고, 이제 레드 데케이즈라고 해서 이제 이 식민지 시기에서의 소위 이제 민족해방 운동 또는 이제 일제 식민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의 이제 저항 운동이 중심적 역할을 갖다 붉은 시대라고 이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년대 전반기, 후반기, 이런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요.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이 시기 전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북한의 관계, 또 남한 민주화운동의 관계. 이제 그때 남한 민주화운동이 이제, 붉은 시대의 급진성에 못 미친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남한 사회주의 운동, 좌파 운동의 성격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공산당원 중에 이제 언론 기자들이 거의 당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졌었다라고 보도된 내용들이죠. 네? 저 그림. 신문.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차 공산당을 얘기하고 지도부가 전원이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체포 구속되는 과정 거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조직으로는 피해가 있었던 것이고,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직에서는 이제 세 개의 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노래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운동만이 아니라 운동과 문화를 덧붙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다뤘던 이제 통사적인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반복하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정리한 내용에 대해 반복하지 않고 그 운동을 사회학적인 분석을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은 주체들,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느냐. 그 다음에 2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의 실패의 핵심적인 이유로 강조되는 이제 분파와 분파 투쟁 문제.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조직으로서의 조선공산당이 그냥 집약하는 강령이잖아요. 강령을 통해서 이제 사상 이론적 수준들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게 있고요. 주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간단히 얘기하면 국내와 국외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외를 다룬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거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거고, 간단히 얘기하면 1917년 혁명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소련 내에서도 공산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919년에 당명을 갖다가 공산당으로 개칭했고, 1919년에 이제 당시에는 별 크게 반향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20년의 2차 대회보다는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19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접촉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 교포, 디아스포라, 에서의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수신하는 교포 세대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내에서 국외로 간 망명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유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시공간적으로 얘기하면 국외에 형성된 것들이 국내로 이제 유입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같은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과 접촉하는 계기들과 조건들이 다른 그 같은 주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결과 이제 그 국내에서 그 20년대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전개되는데, 그 내부로 보면은 이제 그 학생과 지식인들이 주로 이제 그 사상 이론으로부터 이제 수입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공산주의 운동의 주체, 계급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들에게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있지만 이러한 그 주체들 내에서의 차이들을 이제 드러내주면서, 이게 이제 그 제가 별로 이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표현으로는 이제 여러 계급 출신들이 수렴해 왔기 때문에 이제 범계급적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크로스 클래스 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을 갖다 조직 자체,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정치로 얘기하는 계급 동맹 개념을 여기다 갖다 적용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공산당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만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도는 말씀드렸듯이 사상의 수익과 그 사상으로 무장한 그 활동가들 대우가 대중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나가는 과정에서 주체들을 확인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계급 동맹이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 시기에 이제 그 식민지 반식민지 반동군 혁명의 주체들 간에 이제 계급 동맹으로 계급 동맹이 이제 조직 내부에 그대로 표현됐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표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에서 특히 이제 주목했던 부분들이, 저도 이제 1980년대에 이제 그 80년대의 책을 읽고 이제 그 후로는 거의 이제 안 읽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분파의 문제를 기존의 이제 부정적 평가의 다른 측면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분파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파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운동이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는 상이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측면과, 동시에 또 이제 제가 전 세계 각국의 각 시기의 여러 운동을 돌아봤을 때, 역시 이제 분파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시기든지 간에, 실제로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분파주의를 건설적 실천이라고 이제 지목한 점이 좀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이제 폐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분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각 분파의 노선 또는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파들이 물론 개인의 영향들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개인을 넘어서는 그 조직 내의 정치적 경향.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일제하에 반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큰 흐름이 민족주의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간에 이제 대립도 있었지만, 공산주의 계열 내에서도 소위 이제 그 좌파 내지 우파, 그래서 표현으로는 정통파와 민족주의파들의 이제 경쟁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단순하게 분파라고 그러니까 분파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때는 분파가 그 서로의 차이에만 집중하고 공통의 기반을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공유하면서도 지향과 노선상의 차이들이 자연스럽게 노정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뒤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신간회가, 민족대단계가 당시에 이제 형성되는 그 민족해방운동의 좌우의 합작이었던 거죠. 합작이어서 이제 그 내에서 이제 각각의 경향을 대표하는 박진순과 남만춘의 논쟁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6월 10일 19년 이제 3.1운동이 있었고 60만세 운동인데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3.1운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자생적이고 자연발생적이고 전민족적인 어떤 투쟁이었다 그러면 그 60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새로 형성된 이제 공산당의 굉장히 기획된 투쟁이었다, 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3.1운동을 경험한 일제의 탄압은 더 조직적으로 막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직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 이제 60만세 운동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작았지만 더 급진화된 형태의 이제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정우회와 전진회는 각 이제 정파의 표면 조직이라고 했죠. 합법 조직들 간의 이제 논쟁이 당시에 이제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제 비판과 반비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분파란 문제가 패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당시 운동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제 80년대에는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측면을 드러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간회가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존속했었고, 이거는 이제 코민테른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코민테른 2기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을 주장했던 시기에 그 노선에 따라서 이제 관철시켰던 거고, 해수 과정은 이제 그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관찰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제 탄압이 강화되면서 이제 합법적 공간이 완전 봉쇄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지막 겨우합작 운동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분파가 부정적인 요소 분명히 존재하지만 논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담론 또는 이제 이론 사상을 심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강령인데 사실은 이제 25년에서 이제 해산까지 8년 아주 짧은 기간인데 이제 그리고 30년대 오게 되면 사실 20년대 공산주의 운동과 30년대 운동은 상당히 이제 다른 결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이미 이제 뒤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이제 소규모의 3차, 3차례에 걸친 이제 당 대회를 갖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초기에는 볼셰비키 혁명에 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그럼 자기들끼리 내부에서의 이제 이론적 명료화 과정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투쟁에 개입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운동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이제 소위 2단계 혁명,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2단계론을 다시 또 현실화 시켜내면서 단순한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이 나왔던 것들을 받는 이런 걸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초기의 문건들이 강령이 이제 선언적인 거였다 그러면 요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 20년대 후반 30년대 오게 되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당면한 투쟁을 갖다 이끌어가는 조직의 강령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주요한 문건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 실린 신문인데, 뭐 사건이 일어나면 일면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크게 이제 실리는 대사건인 거죠. 여기 이제 금일 조선공산당 공판이 있다고 하는 엄청난 뉴스를 다뤄줍니다. 이분은 제가 뭐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철학자 막스주의 철학자 박추와 그다음에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 개념인데 요거는 제가 뭐 여기서 오늘은 크게 다루지는 않겠는데 당시에 이제 그 민족주의 계열과 그다음에 좌파 그리고 좌파 내에서의 공산주의자 내에서 이제 민족 개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을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이제 논쟁이 아니라 지면 당시에 신문과 신문과 잡지의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시켰던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사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활동가는 당시에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작가로서 이제 그 태양산 해방구에 가면서 이제 그 여행기를 남겨서 유명해진 케이스고요. 실장은 이제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제 그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혁명의 수도로 붉은 수도로 간 모스크바를 방문하죠. 당의 간부로서 이제 코민테른과의 관계에서 이제 코민테른의 승을 받는 이런 대외 관계를 담당한 간부들의 역할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동방 노력자 대학이라고 코민테른에서 이제 몇 개의 이제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위 레벨은 이제 국제 레닌학교가 있고, 여기는 거의 최고급 간부 교육시설이고,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든지, 호치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나중에 이제 정권의 이제 수장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던 기관이고, 그 다음 레벨로는 이제 동방 노력자 대학, 활동가 양성 기관이죠. 그다음에 중국과의 이제 중국 혁명과의 관계에서 순야센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활동가만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거. 그다음에 또 동유럽 약소민족의 활동가를 키우는 조직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었는데, 동방 노력자 대학에 이제 보면은 수치를 비교해보면 몽골을 제외하고는 조선인 학생이 제일 많았어요. 초기에 나중에 이제 중국인은 따로 빼서 빠지긴 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얼마만큼 진심을 가지고,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노동자, 농민 출신들의 활동가들도 거의 이제 학력이,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대졸이라 그러면 초, 중, 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에 대한 과정들을 배우면서 이제 노동자 지식인으로 또는 조직의 간부로 이제 성장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문호 선생의 이 책에 대한 이제 후속편으로는 그쪽을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사회주의자 열전이라는 형태로 개인들 중심으로 한 10여 명의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다뤘던 책이 첫 번째 책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당하고, 세 번째 책이 동방 노력자 대학의 공산 조선인들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유승원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박추를 평가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이 양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당에 속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공산당이 있지만 공산당의 이제
외연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지적 전통도 구축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역사주의라든지 편집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자유주의 비판, 이런 등등의 이제 개념을 다루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 개념은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뭐 민족이 상당히 오래됐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시대에 이 소위 민족 개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담론 형성들이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이제 그 좌익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걸 이쪽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에 쌓인 민족 개념 문제를 이제 좌파들이 수용하면서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비판들, 막스주의적 비판을 이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김사량은 이제 사실은 이제 무장투쟁 시기에 이제, 무장투쟁이 사실은 이제 30년대에 종결이 되고, 이제 태양성 강은 40년대인데, 44년, 거의 직전에 이제 가서 이제, 당시에 이제 원래는 민족주의 계열들 좌파가 이제 중국과 이제 결합하면서 중국 혁명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이제 태양산 해방구라는 지역이 이제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조선의원군의 합작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곳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연안이고 중국으로 진출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이제 일종의 포켓 같은 곳에서의 이제 해방구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비밀성 당시 소련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노마 말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노마는 이제 늙은 말이라기보다는 당나귀를 타고 이제 오랜 그냥 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꽤 한 20일에 거쳐서 여러 마을을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지하 조직들의 연계망을 통해서 일본군을 뚫고서 도달했던 과정에서의 이제 여행기를 썼던 것이고, 해방 후에 굉장히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모스크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식민지의 이제 공산주의자들, 또는 식민지의 혁명적 청년들 사이에서 모스크바가 가지는 위치, 그리고 거기에서의 이제 변화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기에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성격을 앞에 것들과 좀 달리, 쉽게 얘기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 공산주의 운동이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표현인데,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해방 후에 조선 공산당, 남로당으로 이어지는 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북쪽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다수. 그 다음에 일부가 남아서 있는데, 이제 그게, 총괄적으로 이제, 식민시대 사회주의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20세기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회주의의 세계에서 북한이 또 기여한 측면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었는 혁신계와 이제三民주의 전통,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80년대 풀뿌리 좌파,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이제 실험,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획 파편화와 남한의 정책사회주의 한계.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가 대항 헤게모니 서사이자 역동성 원천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한에서도
다른 결이죠. 북한이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이제 그 동학이 있었다 그러면 남한에서도 민주화와 이제 민중 생명권을 위한 민주운동에서 사회주의가 이제 연관의 원천으로 작동했었다라는 걸 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100%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체를 보면 연속성을 강조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연속과 단절을 동시로 봐야지 제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회주의가 이제 남한과 북조선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어지면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왔던 사진들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보시면 되고. 결론은 이제 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시작되고, 30년대는 이제 당은 28년에 이제 그 해소가 되지만, 당이 없다고 해서 공산주의 운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노동자, 농민 속에서의 이제 공산주의 운동과 당을 재구축, 재형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는 여전히, 사회주의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도 하면서 또 이제 대립되는 이런 요소로 작동했다는 것이고. 식민지 사회주의는 남한이 아무리 반공체제라고 하더라도 남한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동만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제 일제합 때, 1930년대 이제 그 강명의 요구를 제기했던 그 많은 주제들이 실제로는 그, 소위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내에서 민주화 운동과 민중운동의 개혁적 요구, 개혁 의제로 이제 그 계승 또는 이제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마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책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수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과 밖을 너무 이제 나누는데 실제로 당시 주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팎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적으로 이제 조선 본토가 있고 가까이로는 일본, 만주,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플러스 알파까지 이 이제 운동들이 굉장히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그 지정학적 공간 속에서 이제 그 조선인들만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 일본은 일본 공산주의자들, 중국은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등과 사실은 그 하나의 운동 속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이제 작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당시에 형성되고 있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원이자, 그다음에 더 크게 보자면 그 식민지 시대의 민족해방 운동, 국제적인 민족해방 운동의 한 흐름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확장들은 뭐 자기들 선택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과 이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현재까지 나온 통사들 자체가 대부분은 일국적 시각, 일국의 안과 밖, 이 정도로 접근, 또는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는 민족 개념을 한계로 놓는 이러다 보면 실제로 운동의 풍부한 측면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운동권이라는 용어는 이제 1980년대 전두환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운동 진영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서구에서의 사회운동 또는 이제 좌파 역사에서 이제 도입한 개념이 밀리오라는 개념인데, 자체로는 이제 환경인데, 이제 단지 조직과 운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제 활동의 총체, 환경, 책에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지도 않은 개념인데, 어쨌든 이제 조직과 운동의 외연, 그 다음에 이제 책 제목에서 부제로서 이제 운동과 문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한 것은 대단히 시적절한 어프로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분파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광주 세대라고 표현을 쓰는데, 왜냐면 이제 이건 70년대하고 80년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운동가들이 좀 조직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비합법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조직 운동들, 난민전 운동을 이제 쓸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광주 이후에는 이제 급진화, 레디칼리제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를 넘어선 전망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세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운동을 넘어서 민주운동을 넘어서 당운동, 지도할 수 있는,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이제 당운동에 대한 굉장히 광범한 인식들을 공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실패한 거죠.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일제하에 이제 조선공산당에 에 비하면 저희 세대는 일단 일제하에서는 만들었다가 코민테른의 지침에 의해서 해소되고 다시 이제 재건 운동은 이제 소위 말 하방이죠. 더 기층으로 들어가서 당의 토대를 갖다 구축해서 이제 아래로부터 단거선 운동을 했던 크게 이제 두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들도 이제 안정적인 어떤 당 조직을 갖다 운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남한에서는 나중에 위에서 언급했던 이제 민주노동당은 그 결은 아니죠. 그런 당은 아닌 합법 선거정당이니까 그 결은 좀 다른데, 어쨌든 그 단계에서 여러 다양한 경로의 이제 당건선 운동들은 이제 저희 세대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해서 느끼는 공감이라고 할까? 경험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에, 제가 20대 때 했을 때는, 이제 식민지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이해와 지금의 이해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운동사로서 또는 개인적으로 활동가로서 그 운동을 좀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번 발제로 이제 들어갈까 합니다.